어릴 때부터 저는 늘 착하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예의 바르고 말도 곱게 하고 웬만한 건 잘 참는 사람, 친구들이 싸울 때도 중재자 역할을 하곤 했고 선생님께도 늘 칭찬받는 아이였죠. 얘는 정말 착하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어린 저는 그게 세상에서 가장 큰 칭찬인 줄 알았습니다. 그 말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평가를 받을수록 뿌듯했습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구나. 다들 나와 함께 있는 걸 편하게 느끼는구나. 그때는 그게 저를 위한 칭찬이라고 믿었어요. 착하다는 말 한마디가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마법 같은 말인 줄 알았죠. 그래서인지 부탁을 받으면 왠지 모르게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참으면 괜찮다고 생각했죠. 예를 들어 친구가 숙제를 안 해왔다고 도와달라 하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도와줬어요. 자, 그 친구가 고맙다고 웃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느꼈거든요. 불편해도 참았고 서운해도 넘겼고 내가 참고 있는 것조차 누군가 알아주길 기대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누군가는 알아주겠지? 라는 마음이 늘 있었죠. 하지만 그런 기대는 늘 공허하게 끝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점점 편하게, 어쩌면 너무 편하게 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그게 친밀함의 표시라고 생각했어요. 나를 편하게 생각해서 그런 거겠지? 라고 스스로 위로했죠. 하지만 그 편함은 점점 다른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작은 부탁은 점점 큰 요구가 되었고, 저의 시간이나 감정은 아무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내뱉는 말보다 상대의 말이 언제나 우선이었고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동료가 이거 급한데 좀 도와줄 수 있어? 라고 하면 제가 이미 할 일이 많아도 거절하지 못했어요. 결국 밤늦게까지 남아서 일을 끝내고 정작 제 일은 미뤄지곤 했죠.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착해서 이런 걸까? 아니면 만만하게 보여서 그런 걸까? 그 질문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고민이 깊어졌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둘은 전혀 다른 말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착하다는 말과 만만하다는 말은 겉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달랐어요. 사람들이 저를 만만하게 보는 이유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제가 경계를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경계란 싫어요, 안 돼요, 그건 어렵습니다. 같은 말로 나의 기준과 선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말들은 나를 보호하는 방패 같은 역할을 하죠. 하지만 저는 그 방패를 한 번도 제대로 세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말을 무례하다고 배웁니다. 거절하면 관계가 틀어질까 두렵고 불편하다고 말하면 상대가 상처받을까 걱정됩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눈치라는 게 있잖아요. 상대의 기분을 먼저 살피고 나보다는 상대를 우선시하는 게 미덕처럼 여겨지죠. 자, 결국 참고 참다가 무너지는 건 언제나 나 자신이었습니다. 참는 게 익숙해질수록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가끔은 거울을 보면서 '내가 누구지?' 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참음은 아무런 보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 이 사람은 뭐라 해도 괜찮은 사람이구나.'라는 신호를 주게 되었죠. 제가 참는 걸 당연하게 여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상대는 내 선을 넘기 시작합니다. 더 많은 부탁, 더 거친 말, 더 무례한 행동. 예를 들어 친구가 약속 시간에 늘 늦게 나와도 저는 "괜찮아."라고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점점 더 늦게 나오는 게 습관이 됐죠. 사람들은 결국 표현되지 않는 감정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대합니다. 제가 불편함을 말하지 않으니 그들은 제가 불편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건 점점 더 큰 오해로 이어졌습니다. 착하다와 만만하다는 정말 다릅니다. 진짜 착한 사람은 상대를 배려하되 자신도 절대 잃지 않습니다. 자신의 경계를 지키면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는 사람이죠. 반대로 만만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감추고 자신의 기준을 포기하면서 상대에게 모든 걸 맞추려 하죠. 네,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결국엔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만만함은 누군가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허락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경계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상대가 그 선을 넘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 스스로에게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경계를 표현하지 못할까요? 저는 오랜 시간 고민하고 주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몇 가지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착한 사람 콤플렉스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욕구는 우리 대부분이 갖고 있습니다. 이기적이라는 말을 듣는 게 두렵고 남에게 피해주는 게 싫기 때문에 웬만하면 참는 쪽을 선택하게 되죠. 예를 들어, 네,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저도 여유가 없었지만 이기적이다 라는 말을 듣기 싫어서 결국 빌려줬어요.
그런데 그 돈은 결국 돌려받지 못했고 저만 손해를 봤죠. 두 번째는 갈등이 두려워서입니다. 한 번 거절했을 때 상대가 실망하거나 분위기가 싸해지는 경험이 쌓이면 우리는 점점 말을 아끼게 됩니다. 저도 회사에서 상사가 부당한 요구를 했을 때 이건 좀 어렵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혹시라도 눈치 보일까봐 입을 다물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상사는 저를 더 쉽게 대하기 시작했죠. 네, 세 번째는 실제로 거절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절하는 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참아라, 양보해라 라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너 자신을 지켜라 라는 말은 거의 듣지 못했죠. 예를 들어볼게요. 친구가 밥 사달라고 했을 때 오늘은 좀 힘들다 라고 한 번만 말해보면 되는데 그게 어색하고 미안해서 결국 지갑을 열게 되는 거죠. 한두 번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 나는 원래 이런 역할이야 라는 무의식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의식은 점점 더 단단해져서 나중엔 거절이라는 선택지가 아예 떠오르지 않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말하지 못하는 자신에게 실망하게 되죠. 왜 난 이런 말도 못하지? 왜 항상 내가 손해보는 걸까? 저도 그런 생각을 수없이 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화를 내기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경계 있는 말하기를 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싸우듯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을 밀어내는 말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거절하는 기술이 아니라 나를 존중하는 첫걸음이에요. 아래 문장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말들은 연습하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어요. 그건 지금은 조금 어렵겠어요. 죄송하지만 이건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 부탁은 다음에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은 저에게 조금 상처가 됩니다. 제 입장에서도 조금 답답했어요. 그렇게 말하시면 저도 마음이 힘듭니다. 이런 말들은 공격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선입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려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려는 의도라는 걸 명확히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을 연습하면 상대도 아, 이 사람은 기준이 있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태도가 달라집니다. 저도 처음엔 어색했지만 몇 번 시도해보니 상대방이 오히려 저를 더 존중하게 되더라고요. 상황별 예시도 조금 더 들어볼게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회사에서 갑자기 일을 떠넘기려 할 때, 네, 이건 처리 가능한데 마감 일정만 좀 조율하면 좋겠습니다. 일방적으로 받지 않고 협상 구조를 만드는 말이죠. 자, 이렇게 말하면은 상대도 아, 이 사람은 무조건 받아주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친구가 계속 부탁만 할 때 요즘 나도 상황이 좀 힘들어서 지금은 어렵겠다. 관계는 유지하되 경계는 명확히 표현하는 말을 한다면 저도 친구가 매번 같이 놀러 가자고 할 때 이 말을 써봤는데 자, 친구가 아, 미안, 다음에 보자 하면서 이해하더라고요. 가족이 사소한 말로 상처 줄 때 나는 그 말이 가볍게 들리지 않아서 조금 속상했어. 감정을 숨기지 않고 단호하게 표현하는 말을 해보세요. 네, 가족이라도 경계를 세우는 게 중요해요. 저는 어머니가 무심코 던진 말에 상처받았을 때 이렇게 말해봤는데 그 뒤로 어머니가 더 조심스럽게 대하시더라고요. 친구가 무리한 부탁을 할 때 그건 나한테 좀 부담스러워서 이번엔 어렵겠다. 솔직하게 부담을 표현하면서도 부드럽게 거절하는 거예요. 이런 말 한 번으로 관계가 어색해질 거라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듣고 상대가 당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관계가 끝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제서야 진짜 소통이 시작됩니다. 상대방이 내 경계를 이해하고 나를 더 존중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우리가 자꾸 만만하게 보이는 이유는 절대 인성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표현을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건 지금부터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어색했지만 한 번, 두 번 시도하면서 점점 익숙해졌어요. 자기 감정을 제대로 말하는 건 결국 자기 삶을 책임지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나를 지켜주겠어요? 그걸 깨닫고 나서부터 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주변에서 편하진 않지만 존중해야 하는 사람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게 오래 가는 관계의 기준이 되죠.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착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말하지 않는 건 착한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나를 내버려 두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결국 나를 더 외롭게 만들 뿐이에요. 분명히 표현하는 사람이 결국 존중받습니다. 그리고 그 한 문장이 오늘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한 문장을 말하면서 제 삶이 달라지는 걸 경험했어요. 오늘도 당신의 인생 개조 공장은 작지만 단단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딱 한 번이라도 경계를 표현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삶을 얼마나 크게 바꿀지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참는 대신 말하세요. 애써 웃는 대신 표현하세요. 그리고 그 말들이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